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신 후 입장해 주시고 행사장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도 코와 입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세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지방의 세계와 GTI 지역 협력 및 박람회 활성화 방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션 사회를 맡은 강원도 GTI 박람회 추진단 기획 담당 장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지방의 세계와 GTI 지역 협력 및 박람회 활성화 방안으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행정부지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성호입니다. 먼저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온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용 이사장님과 오늘 컨퍼런스에 발표하시는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장을 맡으시는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원도가 준비한 주제는 GTI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GTI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광역 두만강 지역개발 계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GTI는 두만강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영내 국가 간의 협력과 투자로 SOC를 확충하고 통상과 무역의 활성화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GTI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북한과도 연결되어서 한민족 경제 공동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에서 준비하는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진전되면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적인 GTI 프로젝트의 진행은 다소 원활하지 못한 느낌이지만 영내 국가 간 수출 진행을 위해 추진하였던 무역 투자 박람회는 강원도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GTI의 브랜드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GTI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박람회 전체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전국 최초로 3D 가상 전시와 쇼핑몰을 연동한 플랫폼과 수출 상담 시스템 구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GTI 무역투자 박람회는 동북아의 경제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판로 개척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표 박람회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GTI 지역의 협력 활성화와 또 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부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GTI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을 공고히 확고히 하고자 마련된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분들과 또 귀한 시간을 내어 좌장을 만들어 주신 우리 강원일보 권혁순 논설주관님, 또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는 내년에 제9번째 맞는 GTI 박람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어서 3년 연속 박람회 개최지 최적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작년에 7회 박람회에는 참관객 23만 명, 바이오 200명, 수출 계약도 4천억 이상을 이루는 최대 역대의 기록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박람회를 전환하면서 강원도 디지털 경제의 새 페이지를 열어간다는 평가를 받았고, 온라인 방문객 400만 명, 수출 계약도 3천억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원주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체를 비롯하여 강원도 기업의 25%를 원주시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는 고속도로가 3개 있고 철도가 3개 있고 공항까지 이루어 4통 8달에 원주는 8개의 공업단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제1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유네스코 문화 창의도시도 지정되었고, 법정 문화도시로서 그림책 도서관을 특화 사업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소금산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간현 관광지 종합개발, 폐선 활용한 금대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나는 원주시가 중심이 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의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데 원주시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년 원주시에 개최되는 9번째 GTI 박람회가 K박람회로서 세계 속에서 그 입지를 거듭 굳건히 있도록 고견을 오늘 많이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광수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GTI 박람회 글로벌화라는 주제로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윤병섭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윤병섭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GTI 박람회 글로벌화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화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가볍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목차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TI에 대한 이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변화, 그 다음에 확대 방안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TI에 관련돼서는 2009년도에 이제 협정을 우리나라 비준한 이후에 2011년도에 12차 GTI 총회를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평창을 개최는 계기로 2013년 10월에 제1회 GTI 박람회를 강릉에서 개최하고, 지난해 원주에 이어서 올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원주시에서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강원도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대응, 그리고 강원도 중앙정부의 공동대응의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태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그 전체적으로 도만강에 관련되는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 효과라든지 아니면 협력에 관계돼서 활성화에 관련되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관련되는 국가들이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원래 지태에 가입했다가 이제 탈퇴한 이후에 지금은 4개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장 많이 표명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그 다음 러시아, 몽골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는 지태에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앞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박람회고, 오늘 박람회 관련해서 이제 그 글로벌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람회 관련되는 거는 이제 연길에서도 GTI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연길 GTI 박람회도 역사가 우리 그 강원도 GTI 박람회보다 조금 오래됐는데, 대체적으로 연길 박람회는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되는 기관들이 협조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표명을 하고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9년도에는 이제 그 지린성에서 개최한 12회 그 박람회에서 12인핀 수석이 이제 축전도 보내고, 그다음에 1대1로 관련한 그런 일을 이제 그 GTI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디지털 경제로 이제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에 변화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박람회에 관련된 환경 변화를 보면은 GTI 이념들이 종전에는 강원도나 아니면은 뭐 중국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연길, 러시아, 몽골이 이제 다국적으로 이제 하는 만국 박람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만국 박람회 했을 때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의 글로벌 가는 과정이죠. 그런 시간에 과거에는 국가별로 이제 개별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무나 여러 환경들이 재택근무에다가 또 비용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지역에서 파급 효과를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도 또 이 과거처럼 이제 접촉이나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이나 비접촉이지만은 상대적으로 간접 체험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융복합의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상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융복합의 문제로 이제 나가고, 다양한 그런 그 활류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가 좀 더 세계화, 글로벌화에 나가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를 보면은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 정도의 평면성을 했다면 앞으로는 SNS라든지 포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다각성, 다양성, 그리고 다면성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소식도 방송에서 이제 그 탑픽 중심으로 했지만은 앞으로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도 그전에는 유선했지만 앞으로 무선으로 하게 될 것이고, 클러스터의 범위도 굉장히 강범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른바 세계가 하나로 되는 그런 무대로 바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판매 전략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판매 전략은 과거에 이제 그 생산자 중심의 푸시 전략에서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풀 전략으로 갈 것이고, 굉장히 업무 처리도 스피드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둘 이상의 국가가 이제 공동 마케팅하는 그런 다방면의 그 영향을 그 마케팅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 도구도 이때까지는 데이터나 통계 이런 단순한 분석에서 앞으로는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닝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게 그 마이닝 알고리즘 이런 걸 사용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 분석 결과도 종전에는 고객 만족 정도 측정만 끝냈었는데 앞으로는 고객에 대한 역량, 감정 상태,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까지
이제 분석이 되면은 실질적인 맞춤형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제조의 분야가 이제 스마일 커브를 보면 앞으로 21세기에 갈수록 훨씬 더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커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을 판단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글로벌 그 관련해서 우리가 무역 투자 박람회의 성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과에 관련돼서는 가장 큰 그 이슈가 지금 그 과거에 달리 금년도에는 싱가포르나 뭐 이게 그 필리핀 이런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38개국 정도. 그래서 중국이나 이 러시아나 몽골은 GTI에 원래 회원이니까 당연히 참석하는 거지만은 미국 이 동남아 지역 진출도 특히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다음 필리핀 쪽에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건 동북 그러니까 동남북 그러니까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호주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멕시코 또는 이제 그 유럽 지역에까지 전역으로 확산돼서 그야말로 글로벌화로 나가는 그런 교두보를 이번에 만들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성과가 있다면은 한번 평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상공인 단체라든지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투자에 대한 성과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우리 GTI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동부가 이게 그 있었던 중국 동부 박람회에서는 국가 주석 정도가 참여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쯤에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참여도 해주고 격려도 하시고 그럴 길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지원에 관련되는 것은 연구가 중요한 건데요. GTI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대한 그 알려진 만큼은 연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원연구원도 연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이제 TF 조직을 만들어서 GTI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에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법률은 광역도만간 개발 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이제 그 입법화됐다가 발의됐다가 이게 회기 종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계획이라든지 국제협력시범구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GTI에 대한 역할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법률안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다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GTI에 대한 글로벌화해서 지금 화면이나 아니면 입체나 영상을 통해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의 꿈이 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꿈, 우리나라의 꿈, GTI의 꿈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꿈을 설계해서 강원도의 꿈이 GTI의 꿈으로 연결되고 이게 글로벌화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면은 강원도의 스토리가 뭐냐? 스토리가 방문자의 마음이 머무는 곳하고 시선을 이끄는 곳,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것, 그래서 체험하고 싶은 곳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강원도의 자연을 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놀이하듯이 여행하듯이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이 진행한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전시회나 상담회 온라인은 뭐 스킵하고, 그 다음 특산품에 관련되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농산물 식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DMZ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가장 큰 힘은 DMZ입니다. 그래서 DMZ의 자원을 어떻게 끌고 와서 그걸 상품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대응을 좀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상설 전시관이라든지 뭐 이런 4.4.3의 역점을 두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드릴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박람회하고 협업하고 공동 개최하는 것도 우리 고민해봐야 되겠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제는 그 영상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공동 개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동개최가 지금 일부는 뭐 이제 다른 국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동북아 교류 협력 사업이라든지 뭐 바이오 관련되는 얘기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특히 의료기기 좀 원주점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글로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래 같이 하는 협업, 공동 개최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제가 시간을 이 부분에서 좀 할애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GTI 협력이 왜 필요하냐면은 유라시아를 두고, 이 유라시아에서 지금 중국은 1대1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승동방 정책이 있고요. 다음 몽골은 초원의 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북방 정책이 있죠. 이 4대 국가의 그 각각의 정책이 어느 GTI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을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 1대1로 잘 아시죠? 오통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호련호통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서로 이제 마음을 주고 받고, 그래서 통하면서 교역도 하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문화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대1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은 공동입니다. 그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 이런 부분을 꺼내는 거죠. 그 러시아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중국과 협력보다는 한국이나 일본과의 대한 그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극동 지역에 대한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구로 볼 때 중국 인구는 1억 8천만 정도 되는데요. 러시아의 연해주는 인구가 600만 명, 700만 명 채한대요. 그래서 인구 비례할 때는 중국이 훨씬 더 이제 거기 그 인구 면에서 강점을 갖는데, 러시아 연해주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동북아의 협력 체를 관련된 몽골 분들은, 몽골도 지금 이제 그 내륙과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한계를 극복하려면은 바다로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몽골의 역할도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적 인프라, 디벨로퍼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디벨로퍼 역할은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신동방,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하고 우리나라의 신북방 정책하고 맞물려서 이 부분에서는 GTI 지역에 있는 부분을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동원해서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디벨로퍼란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이 기관을 통해서 건설, 금융, 무역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벨로퍼의 기능을 누구 하느냐? 우리나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육성한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 찾아서 이런 과정을 할 때 강원도가 역할이 뭐냐? 강원도가 이제 GTI 조직에서 지금 동해안하고 러시아의 자르비노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이 북한의 나진항하고 연결해서 일단은 해상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육로에서는 철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 북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기류가 온난하다가 아니면 이제 기류가 이제 그게 바뀌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강원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런 과정에 다자간 협력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연구도 하고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GTI 국제무역 박람회의 확장성은 지금 확보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GTI에 대한 비전과 꿈은 있다.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연결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이 박람회 발전 방안인데요. 그건 강원도가 플랫폼을 통해서 GTI 꿈을 우리나라의 꿈, 강원도의 꿈으로 만들어야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활성화에서 관련해서는 바이오 발굴이라든지 뭐 수주 컨설팅 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국가 간의 문제하고만 물려갔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협업 중요하죠. 그래서 협업하고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 중앙정부에서는 뭐니 해도 입법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 GTI를 예산 지원도 해주고 정책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협력 채널, 이 다자간 협력 사업의 채널이 GTI이기 때문에 이 GTI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이 국제적 인프라 디벨로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강원도하고 중앙정부 역할이지만은 강원도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병석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대응 방안으로 GTI 지역의 다자간 협력 사업 전개와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적 인프라 디벨로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GTI와 연계한 동북아 지역 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전시디자인 설치협회 이성우 전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무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한 동북아 지역 간 협력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이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네 단어로 나눴습니다. GTI 국제박람회 개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과, GTI 관련 국가의 국제정세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GTI 박람회를 통한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I 국제박람회 개요와 목적은 이미 앞에서 윤병석 교수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GTI가 Great Two-Man Initiative의 약자로 시작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도 우리 윤 교수님의 발표 내용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TI 국가 간의 새로운 협력 무대를 만드는 그런 기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과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GTI 투자박람회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할 때의 계약 추진액을 보면 약 5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는데, 7회 원주에서는 약 3.5억, 7배 성장을 거뒀죠. 그리고 올해 8회는 2.5억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온라인 전시회로 2.5억의 계약 추진 실적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일하신 분들이 좀 많은 열정과 수고를 기울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절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GTI 관련 주변 국가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윤 교수님께서 많은 설명 주셨지만, 저도 조금만 보태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소위 기해 삼각지대. 이것이 사실 그 명견말리에서 KBS에서 하는 건 명견말리에서 나왔던 그림을 제가 차용을 한 것인데, 훈춘과 나진과 블라디보스틱을 연결하는 이 지역을 우리 기해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EU, 그 다음에 나프타에 이어서 세계 3대 경제 공동체에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라고 하는 짐 로저스는 향후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기해 삼각지대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대륙 세력,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진출을 막고 오히려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미국과 일본, 이런 해양 세력이 만나는 그런 최접점 지역으로서 GTI 지역이 갖는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인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경제적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북방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 등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내 경제 통합 및 개방 움직임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항을 원래 GTI에서 최초에 북한이 가입돼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북한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고 3대 벨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동해안 에너지 자원 벨트, DMZ 관광 벨트, 그다음에 서해안 벨트를 이렇게 세 가지 벨트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GTI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GTI와의 큰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동해안 에너지 자원 벨트, DMZ 환경 관광 벨트와 연계돼서 좋은 경제 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권의 부상 및 주도권 확보 경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경제 구역으로 출범을 201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베트남, 이란, 중국 주변의 여러 국가와도 경제협정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보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유라시아 경제권 내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북방 경제 정책,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그리고 일본도 환일본의 우리 동료죠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GTI 박람회를 통한 우리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I 박람회가 글로벌 전시회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GTI 주변 국가의 국제 정세에 관련 정세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우리 GTI 박람회가 얼마큼 앞서가는, 사실 조금 시대를 앞서서 보고 추진하는 그런 박람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유, 유라시아의 경제협력 공동체죠. 그리고 1대1로 신동방 정책이 연결될 수 있는 이스트 게이트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박람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신경제 지도에서의 한동의 경제 벨트 그리고 접경지역 경제 벨트가 우리 강원도 지역과도 잘 연계돼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GTI 박람회가 충분히 글로벌 전시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글로벌 전시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GTI 박람회가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서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한데, 첫 번째로 그 GTI 박람회가 좀 더 정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GTI 박람회 개최 안정적인 장소 확보가 필요합니다. 매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회가 열리는데, 사실 박람회가 개최할 때 지역적으로 안정된 곳에 개최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좀 컨벤션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지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GTI 전시회가 단순하게 그 물건만 서로 사고 파는 그런 장소로서 넘어가서 컨벤션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박람회로서 국제 교류의 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해 삼각지대와 유라시아 국가 연관된 산업 전시회 개최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GTI 박람회는 사실 B2C 위주의 전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B2C에서 벗어나서 B2B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B2B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유라시아 지역에서 그 성장하고 싶어하는 산업 분야,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 강원도에서는 의료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IT 산업과가 산업을 좀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 이유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이거와 관련된 아까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협력, 공동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만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국가와 그 공동으로 국제 컨벤션을 많이 개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임 교수님 발표하신 거하고 저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 북한과의 그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박람회로 성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특별히 그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산 개발 및 항동의 접경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항동의 접경 지역 벨트와의 교류 회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와 관련한 인프라의 확충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괜히 힐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원도가 주는 건 아름다운 자연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래서 이 전시회를 단순하게 전시회를 끝낼 것이 아니라 전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참가한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시회가 상당히 발전된 그런 서구 국가를 보면 그 체리형 비즈니스 투어로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시회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머물러다 갈 수 있는 또 이 부분이 또 상당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이런 관광권들이 강원도는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전시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박람회를 운영하는 분들의 그런 그 역량도 좀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시회를 2013년에서 약 5천 달러의 계약에 7배의 성장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좀 더 그 특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시회가 그 서울 공작기계 박람회라는 것이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전시회가 맨 처음에는 약 83년도에 3,300 스퀘어로 조그만 규모였는데 지금은 10만이 넘는 규모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계산업진흥회라는 곳에서 하는 그 기계박람회가 있는데 사실 공작기계라는 것은 기계산업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계산업 박람회에서 하는 전시회는 한 2만, 3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제가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기계산업 박람회는 담당자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쌓여있던 노하우가 뒤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결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 공작기계 전시회는 같은 사람들이 거의 2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쌓였고 10만이 넘는 그런 전시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17만까지 성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쳐서 킨텍스 전시회가 10만에서 17만으로 전 시장을 늘리는 그런 커다란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교류의 장이라는 것은 서로의 물건을 서로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GTI가 더 성장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전시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는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헝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시회 박람회도 많이 헝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전시회 박람회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많이 모여서 논의를 나눴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시회가 온라인 위주로 갈 것이냐, 혹은 오프웨이로 갈 것이냐라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하지만 그 전시회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인 직접 만나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자 간 신뢰를 구축하는 면대면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탤런트 송승환 씨가 있죠. 우리 평창올림픽의 총감독이셨던 송승환 씨의 말씀을 조금 빌리면, 연극이 관객들과 함께하는 그런 호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마치 신선한 회를 깡통 조림으로 만들어서 맛보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은 곧 면대면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그 4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온라인 전시회가 섞여진 그런 하이브리드 전시회로의 앞으로의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뉴메럴 시대에 적합한 DNA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거는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말로서 쓴 거죠. DNA의 기술의 접합을 준비함으로써 올해 이미 원주가 온라인 전시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만은 온과 오프가 결합된 그러한 글로벌 전시로서의 성장을 우리가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우 전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GTI 박람회를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GTI 박람회 성과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GTI 박람회 추진단 최기철 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기철 단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 GTI 박람회 추진단장 최기철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기회를 여러 번 겪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병석 교수님하고 특히 좌장으로 와 계신 우리 권혁순 논설주관님, 그다음에 특히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이성우 전무님 같은 경우는 제가 GTI 박람회를 2019년 1월 1일자로 그 박람회 추진단으로 와서 2019년 GTI 박람회를 오프라인을 원주에서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굉장히 잘 냈다, 수출 성과나 관람객들 23만 명,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GTI 박람회가 단순한 그냥 행사 라고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현은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전문가 학계나 이런 무역의 이런 전문가 분들이 제시해 주시는 그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 아이디어들이, 그 기존의 GTI 박람회를 단순한 행사를 보던 그 시야를 북방경제라는 그 넓은 틀로 끄집어내 주셨고, GTI 박람회가 동북아의 상생, 번영, 발전뿐 아니라 기업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평화나 이런 메신저가 된다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보면서, GTI 박람회가 단순하게 어떤 행사성으로 치를 게 아니라 이제 마케팅이 필요하겠구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하겠구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발령받아서 최소 오래 있다고 하면 2년 정도면 다른 보직을 이제 순환보직으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런 역학구조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2013년도 1회 GTI 박람회가 강릉에서 개최되면서 올해 8회까지 연결이 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은 좀 알만하면 가버려서 계속 악순환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새로 와서 공부하면서 다시 GTI 박람회 개념부터 알아야 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 오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분들 이런 분들이 제시해주는 그 의견을 들어서, 아까 그 윤병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부 입법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협력관으로 와 계신
그 안순원 협력관 분하고 그 논의를 해서 그 기재부 쪽하고 논의를 해서 정부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부 입법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듣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GTI 박람회 관련해서 강원도에 자체 조례도 없으면서 뭘 가지고 정부 입법을 요구할까? 그다음에 전문성도 없고 매년 순환보직돼서 GTI 박람회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행사 치르듯이 후다닥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요구할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나 이제 공부를 통해서 올해 이제 GTI 박람회 그 단독 조례를 저희가 이제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조례가 이제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발효가 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관한 부분은 그래 이게 계속 바뀌는 구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제진흥원에다가 이제 민간 센터를 이제 전담 조직을 구축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출범이 돼서 물론 이제 내년 박람회는 그 민간과 우리 행정 조직과 이제 같이 하고 2022년에는 이제 완전히 전문화된 민간 조직에다 넘겨서 이 전문성과 지속 가능 구조를 이제 만들어 갈 그런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임병석 교수님과 이제 이성우 전무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GTI 박람회에 관해서 이제 영토 확장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위상 강화의 문제, 평화의 메신저 문제, 동북아의 뭐 상생과 번영 여러 가지 역학 구조를 해소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2019년 원주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2020년의 박람회는 그야말로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동북아 대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영토를 넓혀 나가는 이런 구조를 짰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에는 배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지사님이나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GTI가 아니라 곰탱이라고 그래서 미련하게도 밀고 나간다라고 곰탱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여하튼, GTI 박람회 코로나, 그래서 이제 그 영토 확장 큰 영역은 그 전무님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약간 확대경을 들이도 대고, 이번 제8회 GTI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치르는 그 일련의 준비 과정과 저의 생각, 강원도의 GTI 박람회를 위한 철학, 이거를 좀 약간 상세하게 현미경으로 좀 알려드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저의 각오,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박람회 개요와 주요 성과, 그 다음에 내외 평가, 그 다음에 향후 계획 및 향후 사후관리 조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요 무렵에 이제 8월 전후 무렵에는 그 전국적으로 박람회나 어떤 전시 컨벤션 행사가 전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가보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온라인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은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원주권에서 GTI 박람회를 유치한 이유는 경제 활성화라는 거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무조건 간다. 차라리 그 오픈 부스를 해서라도 거리 두기를 해서라도 그 원주에서 작년에 개최했던 댄싱 공연장 전체를 다 활용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365일 박람회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19년도에는 전야제와 부대 행사와 이제 전시 행사만 신경 썼던 것이 2020년에는 이제 온라인 뭐 가상 공간 이런 새로운 이제 키워드를 이제 계속 도출해냈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TI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박을 쳤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원주 GTI 박람회 때 이미 코로나가 오기 1년 전에 GTI 박람회 부스를 저희는 3D로 전부 촬영을 했었습니다.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해서 다시 보기 기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부스마다의 그 쇼핑몰을 그 연동시킬 수 있는 단추를 한번 다룰 가능한가? 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예산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그 디스플레이 이제 플랫폼 구축 작업에 나섰고,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작업은 계속 해오다가 8월 달에 오프라인만 살짝 접은 그런 체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실무자분들은 이제 밤잠도 못 자고 이제 고심을 했었습니다만, 시나리오도 연구를 했고, 준비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구동될 것이냐, 쇼핑몰과 연동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고민에 빠졌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그 시장 공략이나 국내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솔루션을 이제 전체를 이제 개발을 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제 플랫폼은 구축을 했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플랫폼만 구축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고객들이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 사이트를 사전에 이제 이게 10월 달에 개최되는데 한 달 전인 9월 달에 홍보 사이트를 개최해서 이거를 중심적으로 홍보로 이제 계속 붐업을 시키고 있다가 10월 15일 날 저 플랫폼만 갑자기 확 오픈을 해서, 첫날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첫날 15일 날 10시에 개막해서 13시 정도에는 사실 서버가 다운됐었습니다. 60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바람에 다운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애를 10분 만에 물론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홍보 사이트를 개설해서 붐업을 궁금증을 유발시켜 놓고 있다가 플랫폼 확 열고 이런 효과를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것은 그 플랫폼의 수출 상담 시스템이 플랫폼에 같이 탑재가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베트남 프로모션이나 요거는 아까 이제 B2C로 한번 이제 시도를 한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 GTI 국제 무역 투자 박람회가 이제 마침 무역 박람회로만 치부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초청을 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홍보를 해서 지금 아마 프로젝트 우리가 소개한 것 중에 6개 정도가 아마 지금 가시적으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온라인 투자 설명회도 성과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GTI 박람회에 가장 꽃을 피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왕홍 프로모션의 그 중국 시장을 통한 그 왕홍 프로모션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게 박람회 기간 중하고 한 달 이후에 제가 판단해 보니까 약 1,700만 명이 그 이들의 방송을 채널을 시청을 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저희가 프로모션을 돌렸는데 그 이틀 동안에 5억 7천만 원 정도를 중국 소비자들이 직거래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왕홍 프로모션이 GTI 박람회나 온라인 박람회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진출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홍콩과 여러 군데로 지금 확산하고, 제2 프로모션을 지난주에 한번 강릉에서 한번 했고 12월 중에 또 한번 계획하고 있어서 물론 화장품 중심으로 했지만 식품이나 홍상 제품이나 건강식품, 뭐 생활 의료기기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 계기가 된 왕홍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 온라인 그 수출 시스템에 의해서 그 협약이 이루어진 계약도 온라인으로 현지하고 연결해서 계약식을 아예 치러버리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메인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막강 홈쇼핑이라 해서 이제 막 나가는 강원 홈쇼핑이라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 기존의 홈쇼핑의 그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장난기 섞이고 그냥
막 퍼준다는 개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높고, 이거를 통해서 이 기업은 현지 매출도 일어나지만 온라인 매출도 일어나지만 이 영상 자체를 또 축약해가지고 자기 기업 이미지 홍보에 계속 활용하고 있어서 이게 유튜브 플랫폼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계속 떠 있고 계속 조회수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라인 박람회 하면서 그 직원들이 온라인은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원주 현지로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만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고 원주 오크밸리 현장에다가 메인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랜선으로 100여 명을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개막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요건 대형 백화점이나 그 대형 쇼핑몰 쿠팡이나 뭐 이런 그 MD 분들을 저희가 30명을 초청해서 요거는 오프라인으로 별도 공간으로 이제 추진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 했는데, 사실 그 도의회 의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참 간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 가슴입니다. 안 될까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잘 돼서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 개최하고 뭐 온라인 박람회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이런 결정적인 생각을 좀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내내 365일 플랫폼이 돌아감으로써 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박람회의 기본 틀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번에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무역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건 수출 계약인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4천억 했는데 올해 이제 한 3천억 정도 했습니다. 요거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희가 한 추진단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실제로 상담 기업 물건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해외 바이오들한테 택배로 전부 보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눈에 보이고 만져보고 발라보고 이래야 이제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필력이 좀 떨어지니까 요 차액은 아마 그래서 발생된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겁니다. 지금 작년에 23만 명인데 1,700만 명 정도, 이거는 뭐 온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저희가 10월 박람회가 끝난 게 1728이고 박람회 끝난 딱 한 달 되는 날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2,737만 명으로 약 1,000만 명 정도가 플랫폼에 와서 다녀간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간 12억 원 정도가 플랫폼을 통한 쇼핑몰, 연계된 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파악은 지금 안 해보고 이제 플랫폼을 이제 수정하고 버그를 잡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1년 내내 박람회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내외 평가는 뭐 GTI 홍보 효과, 뭐 그 항구적 박람회 새로운 모델을 구상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왕호 프로모션은 좀 요걸 좀 다양화시키고 제품군을 좀 확대시켜서 다양한 제품이 중국 시장으로 직거래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담조직 만들고 쇼핑몰을 글로벌화 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왕호 프로모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내년 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계속 가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가도록. 저희 GTI 박람회 추진단의 그 철학은 기업들한테 쓰여지는 예산과 행정력은 지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투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박람회가 GTI 지역을 넘어서 영토를 좀 넓히는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고, 아까 교수님과 전무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추진해서 제2의 평화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좀 하자라는 생각을 추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교수님, 전무님, 우리 협력관님 계시고 다 계신데 시정일관 끝까지 저희 GTI 박람회에 관심 주시고 따끔한 충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기철 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3D 가상 전시와 쇼핑몰을 연동한 플랫폼과 수출 상담 시스템 구축 등 GTI 박람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잠시 장내 정리 및 브레이크를 위해 5분간 휴식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강원일보 권혁순 논설주간님과 발표로 수고해 주신 발표자 3분, 패널 3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권혁순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되나요? 네. 우리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지방의 세계화 세션,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GTI 지역 협력 및 박람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 혁신적인 향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발표와 토론 6분을 모셨고요. 우선 발표는 이미 여러분들 다 해주셨기 때문에, 또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종합 토론으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7, 8분 더 줄여주시면 더 좋고요. 한 7분 이내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발표자 토론분들 간단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GTI 박람회 글로벌화에 대해 발표를 해주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윤병섭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GTI와 연계한 동북아 지역 협력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해주신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이성우 전무님 나와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GTI 박람회 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해주신 강원도 GTI 박람회 추진단 최규철 단장님 나와 계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이현훈 강원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순헌 기획재정부 강원도 협력관님 나와 계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조국현 법무부 변정도 의국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1시까지 적어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또 못다 하신 말씀은 시간을 보면서 다시 첨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부터 들어갔습니다. 이현훈 교수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제가 함께 토론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요. 또 여기 지금 참여한 분들이 사실 우리 GTI 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하신 그런 분들이라서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권혁순 노선현 실장님께서는 매년 우리 강원일보 주최로 GTI 그 세미나를 계속 컨퍼런스를 크게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최기철 단장님께서 방금 아주 그 감명 깊게 그 이번 그 GTI 박람회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강원도에서 GTI를 실질적으로 현재 끌고 가고 또 뒤에서 밀어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 계셔서 정말 반갑고, 임병석 교수님 등등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우선 제가 그 최기철 단장님 제가 정말 축하와 함께 정말 격려
인사 한 번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 정말 크게 수고하셨고요.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죄송한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제가 계속 어제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정말 이 조회수가 많아도 100명이 안 넘고요. 지금 대부분 이런 데 보면 10명, 20명이 봅니다. 사실 이런 박람회는 디지털 박람회는 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보느냐, 조회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GTI 박람회는 처음으로 디지털 박람회를 했는데 정말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미래가 보인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고 새로운 인류가 지금 생겨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던 세계와 지금 상당히 다르고요. 거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적응한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번에 행사를 치렀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 이 GTI 협력에서 정말 비전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해봅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런 책도 제가 사실 한국에서도 하나 출판하고 외국에 지금 그 영어로도 하나 출판되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바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는 이미 이제는 종말을 맞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는 보통 이제 무역과 투자, 사람과 이동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거의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임병석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되어서 정말 입체적이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뭐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바는 글로벌 밸류 네트워크 시대가 열렸다. 그 얘기는 마치 BTS가 지금 빌보드 그 랭킹에서 뭐 1위를 몇 번씩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혀 그 다른 형태의 그런 어떤 세계화가 열린다. 거기에 우리 이 GTI 협력이 지금 같이 적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은 현재 알고 있는 세계화는 저물지만 새로운 세계화가 열린다. 그 새로운 세계화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려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우리 강조하고 다른 데서 많이 특강을 가면서도 강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가 돼야 되고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에서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온라인 박람회도 저는 많이 기대를 사실 했는데 여러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속을 얼마나 하는가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면 어디에는 저도 뭐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뭐 방송을 합니다만 한 1, 20만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해서 아마 몇 명이 볼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로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GTI 잘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제가 우리 GTI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세 번째 전환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TRADP라고 해서 UNDP 주도의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황금의 소삼각, 대삼각 하면서 소위 그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의 그 인접한 지역을 한번 이 동양에 마치 암스테르담을 만들자 뭐 이런 전략을 했었는데 그게 한 15년 동안 계속 사실 지리멸렬을 하다가 다시 2005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GTI로 바꿨거든요. GTI로 바꾸고 다시 또 15년이 흐른 거예요. 제 기억에는 2010년도에 그때 이 GTI가 이제 그 발족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10년 계획이 있었어요. 발전을 정말 하겠다. 정말 뭐 암스테르담처럼 만들겠다 해서 그때 제가 중간 평가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그 참가국가 학자들 다 합해서 같이 했고요. 그때 안순원 여기 우리 협력관님이 마침 또 저희가 같이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같이 일한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 뒤에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지금 10년 또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15년이 다시 GTI가 됐는데
그동안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30년 전에 TREDP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했을 때보다 도리어 더 앞이 안 보인다. 왜 그러냐면 세계화는 이제 종말을 거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국이 서로 싸우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건 거의 뭐 그 미국과 소련 간의 그러한 상황처럼 냉전 시대로 이렇게 가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 곳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우리가 AI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나 뭐 디지털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할 거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GTI도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드릴 말씀 정말 많은데 제가 발제자로 나왔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이 그 발제 같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GTI가 이제 추진될 때부터 우리가 뒤에서 아주 실무적으로 많은 그 도움을 주셨어요. 기재부에서 특히 안수란 협력관님 나와 계시는데 마이크를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기획재정부 강원도 기획재정협력관으로 나와 있는 안순헌입니다. 권혁순 논설주관님께서 오늘 좌장을 맡아주셨는데요. 지금 1월 말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제 시진핑 체제가 이제 공고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코로나19라는 저희 전대미문의 이런 사태 상황 속에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GTI 지역 협력, 또 GTI 협력의 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박람회, GTI 박람회의 활성화 방안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 굉장히 시적절한 것 같고요. 앞서서 세 분 발표자분들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I 협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람회, GTI 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TI 협력 관련해서는 제가 세 가지 변화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 이현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처음에 출범은 TRADP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좀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992년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GTI라는 이제 이름으로 또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 28년, 약 30년 가까이 됐고요. 통상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GTI 지역 협력이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확고하게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GTI 지역의 협력이 외교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여기 참여한 계기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외교 안보 측면을 바라보면서 참가한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GTI 박람회가 지금껏 8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것도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고 계속 이어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GTI 지역 협력을 바라볼 때 외교 안보 측면보다는 경제 협력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저희가 예측키로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GTI 지역 협력이라는
이런 사안을 공동 성명이나 정상회담 때 공동 선언 이런 데 문구로 반영을 한다면 더없이 큰 추진력을 얻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좀 가버넌스를 바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GTI 지역 협력의 가버넌스는 조직, 재원, 법령과 제도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조직은 GTI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GTI 사무국이 지금은 아직까지 너무 소규모이고 좀 더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재정도 매우 열악합니다. GTI 사무국에.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만은 GTI 지역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바꿔라, 사업을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월요일 날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2050 탄소 중립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GTI 지역 협력에서도 2050 탄소 중립, 그린 또 녹색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과거의 SOC, 과거의 기술 협력 이런 것 가지고는 지역 협력을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협력을 발전시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박람회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박람회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만은 일단 박람회를 평가하는 지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람회가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나 그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나 이런 이제 수출 규모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강원도민 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전체 시간 6분밖에 안 남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또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후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마이크를 조국현 변호사님께 또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조국현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지방 공무원 9급과 7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고 이런 제가 나름대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정책학을 하고 일본에서는 내셔널 프로젝트를 하고 미국에서는 법학을 했습니다.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3가지로 얘기한다 합니다. TOP라고 해서 탑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 환경적, 조직적, 법적 그리고 인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다른 거는 여러 발표자님께서 토론자님께서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만 단 2가지만 정책학적 그리고 법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법적인 분야를 잠깐 언급하고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앞에 접두사라든지 수식어가 있어야 되죠. 경쟁력 있는 컴피티티브한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 경우에는 이제 GTI 지역 협력 또는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계속 보면서 또 지난번에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박람회와 일반적인 무역 투자 설명회 박람회와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데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GTI만 한정된 것인지 그 이외의 것인지를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외 국민들이라든지 또는 코트라든지 또는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아까 잠깐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실무했을 때도 정책의 성공은 50%가 홍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온라인은 아마 일반적으로 갈 겁니다. 저는 이제 대세라고 보고요.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법적인 측면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현재 강원도에서 제가 보기엔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강원도가 리딩 에이전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강원도 GTI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해 3월 14일 입법 예고가 됐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진될 거로 예상하면 됩니다만은 법을 좀 이제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어떤 GTI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든지 사무국 설치 등등에 대한 어떤 지원과 이런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여기 관련해서 좀 더 민간 합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민간 위탁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제간 협력이라든지 등등에 좀 더 보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중요한 건 아마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법은 뭐 반드시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현재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 플랫폼으로서 리딩 에이전시 디딤돌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충분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GTI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이나마 그 방향은 설정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더 잘 엮어서 정밀한 방법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오늘 이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이런 대책들이 문제 제기의 수준을 뛰어넘어 실질적 해법을 찾아 나가는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의제를 만들고 발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GTI 지역 협력 및 박람회 활성화 방안 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권혁순 좌장님을 비롯한 6분의 발표자 및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방의 세계와 GTI 지역 협력 및 박람회 활성화 방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온 오프라인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